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자가 박이었죠. 오늘은 조금 커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커피 심혈관계 좋다라고 검색하면 심장에 좋다는 논문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나쁘다 검색해 보세요. 나쁘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또 왜일까라는 궁금증이 그거는 있고. 개인적으로는 젊단 얘기고. 아, 그런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자가 박이었죠.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효정 선생님을 대신으로 하여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교체된 건가요? 교대된 건가요? 교대일까요? 오늘은 조금 커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일단 준비한 건 아이스티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이건 커피는 또 아니고. 아이스티 또 커피를 안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이스티 먹긴 먹어요. 먹는데 많이는 안 그러시구나. 먹죠. 아, 커피에 뭐가 궁금해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또 왜일까라는 궁금증이 그거는 있고. 개인적으로는 젊단 얘기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커피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혈압약도 뭐 160에서 120 떨어뜨리는데 혈압약 하나만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도 있어서 그거는 뭐 개인 차이일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뭐 카페인에 대한 각성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잠자는 게 지장 없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면 잘 와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전 젊었을 때 전공의 때 하루에 막 10잔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오후 한 3시, 4시? 저녁 때 이후로 커피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서 요새는 특히 저녁 때는 커피 잘 안 먹어요. 커피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죠. 신문에서 많이 봤죠. 우리나라 커피 공화국이라고. 커피 공화국.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 제일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가장 높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간 커피 한 1.8kg 소모하는데 북유럽 쪽 스칸디나비안 이런 데는 뭐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는 10kg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보단 적어요. 다만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게 이제 스타벅스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 커피가 굉장히 많고 1인당 커피 360 몇 잔? 대충 하루에 한 잔 이상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먹는데 세계 평균보다는 3배 높기는 해요. 그 커피가 요새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음료, 음식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 의사인 저도 과학자인 저도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논문 검색이든 뭐든 커피 심혈관계 좋다라고 검색하면 심장에 좋다는 논문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나쁘다 검색해 보세요. 나쁘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일단 첫 번째, 약은 무작위 배정 연구하는 거 아시죠? 무작위로 네, 나눠주는 그러니까 특정 거. 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하고 그리고 플라세보 효과를 없애기 위해 그거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연구가 불가능해요. 그렇겠죠?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게다가 커피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게 만들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치매 효과 있다, 심장병에 좋다, 나쁘다는 보통 둘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 실험에서 커피에 해당되는 성분을 줬더니 뭐 동맥경화가 줄어든다, 뭐 뉴런, 신경세포 재생이 어떻게 된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한테 확대해서 효과가 있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찰 연구인데요. 임상 연구를 할 땐 약을 준다 안 준다를 확실히 알죠. 근데 음식은 경우엔 대부분 설문조사 하거든요. 커피를 많이 한 잔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을 해보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안 좋다.
논문이 많았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이 많아요. 혹시 그 바이어스라고 알죠? 편향, 확증 편향, 소망 편향 이런 논문 볼 때 그 두 가지 개념은 알아야 되는데요. 확증 편향은 뭐냐면 내가 커피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좋다는 논문만 찾아보게 돼요. 뭐 남자친구 좋아 보이면 좋은 점만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는 논문만 찾아요. 그럼 또 있거든요. 소망 편향이 뭐냐면 설문 답변한 사람이 내가 커피가 좋다고 생각하면 많이 먹는다고 쓰고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0잔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써요. 아, 사실은 모든 논문이 다 가능은 해요. 여러 가지 그래도 공통점은 있어요. 이뇨작용도 있어서 소변도 많이 보고 가슴 두근거리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카페인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보통 하루 한 잔에서 서너 잔까지지 너댓 잔 이상은 아니에요.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사람이 조금 더 좋긴 한데 특히 하루에 한 잔에서 서너 잔 사이로 중간으로 먹는 사람이 뭐 심장병도 조금 주는 것 같고 심근경색도 덜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인데 같고예요. 설문조사 자체가 소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나온 연구가 예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외 조건. 본인이 고지혈증이 커피로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물질들 때문에 효과가 있긴 있는데요. 커피 외에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하면은 이렇게 황금색 거품 같은 거 뜨잖아요. 그게 이제 카페스톨이라고 커피에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이거든요. 식물성 콜레스테롤. 근데 그게 몸에 들어와서 바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드립커피랑 냉동 건조 커피를 먹으면 그 카페스톨 함량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먹고 두근거린다, 잠 못 잔다면 피하시고요. 혹시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카페스톨을 제거한 드립커피 정도 그리고 많이 먹더라도 서너 잔 미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커피 종류 중에 디카페인 커피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3잔 이상 마셔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것도 찾아보면 다 있어요. 효과 있다 없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디카페인 허가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의 95% 이상을 제거했을 때 한 5% 정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커피에 한 40에서 60mg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디카페인도 한 5mg, 뭐 10mg 조금은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디카페인 된 커피 10잔을 마시면 카페인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연적인 방법보다는 화합물로 인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첨가되는 화합물이 과연 도움되냐 그런 논란도 있어서 뭐 제 생각에는 카페인 함량이 약간은 적지만 그거를 맹신해서 그건 많이 먹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두근거리고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하루에 서너 잔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논문 계속 나올 거예요.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적어도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게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